그냥 뭐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일종의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그냥 대강 요 정도만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채권의 금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로 어떻게 움직인다?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죠? 하나가 오를 때 나머지도 오르는 것 같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그림을 좀 찾았는데, 요걸 만들 당시에는 요 콜금리 움직임밖에 못 찾아서 여기다가 지금 요거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PPT 다운로드 받는 곳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채권들이, 이 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간 굉장히 단기 자금을 서로 빌리고 빌려올 때 적용되는 금리를 우리가 콜금리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우리 기준금리가 2008년부터는 콜금리에서 RP금리로 바뀌었는데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콜금리의 움직임을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과거에는 금리 수준이 높았죠. 10몇 %씩 하다가 이게 이제 2000년도 요때는 뭔 것 같아요. 요때는 외환위기 때입니다. 외환위기 이후로는 굉장히 금리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로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은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콜금리가 낮고,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금리들도 이게 떨어지면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금리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식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주식의 수요와 주식의 공급이 만나서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가죠. 그죠? 주가인데, 물론 이제 주식 공부를 뭐 차차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채권에서 우리가 채권 가격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의 역수인 채권 금리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주가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결정이 되지만 그것의 역수라고 볼 수 있는 주가 수익률을 또 중요하게 우리가 또 뭐 이론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하여튼 다른 많은 시장처럼 주식시장도 이렇게 수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서 주식 수요가 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주식 공급이 늘면 주가는 떨어지고. 그 기본 원칙은 다른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을 처음 발행하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발행시장은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곳이고, 그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통상 유통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죠? 이건 이제 희망사항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 버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 재테크랑 주식시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미디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이게 1000포인트가,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가 굉장히 그동안 굉장히 오랜, 한 20년 동안 넘기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한계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는 물론이고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 종합주가 지수는 1600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굉장히 한동안 움직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미국의
이 미국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주식시장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하려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우 지수라고 그러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30개를 뽑아서 그거를 평균한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평균값이 아니고 미국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대표적인 거 30개의 평균값이 다우지수인데, 이게 재밌는 게 80년부터 주가가 거의 한 10배가 오릅니다. 그죠? 90년 넘어가면서 한 10배가 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해가지고 돈 번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이때는 아무 주식이나 사도 뭐 한 서너 배는 기본이고, 잘 맞으면 10배씩 오르는 거예요. 구글 같은 주식은 뭐 10배가 뭡니까? 한 100배씩도 오르고. 그래서 주식 부자들이 미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그림이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주식시장은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 한 거고, 원위치보다는 뭐 그래도 1000포인트는 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1600포인트 지금 된 거니까, 그 금융위기보다 왜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회복은 했지만, 미국 시장은 아주 그냥 1000포인트에서 한 10년 동안 한 10,000포인트까지 다우지수가 한 10배 이상 오르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좀 글쎄요, 익사이팅한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주식시장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 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IPO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개기업이 된다.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준말이에요. 근데 이미 공개기업이 된 회사가 자금 조달을 추가로 주식 발행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Seasoned Offering, SO라고 얘기를 해요. Seasoned Equity Offering 또는 Seasoned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분도 글쎄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용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기업 자금 조달의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직접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는 시장이 바로 직접 금융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어떤 기업이 다 뭐 상장 등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 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조건이 만족이 되고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기업을 하잖아요. 공개 기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식 발행하는 거를 IPO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공개 기업 하면서 주식 발행하는 거를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공개 기업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 조달을 주식 발행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Seasoned Offering이라고 한다. 용어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인데요. 외환시장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지금 채권시장, 주식시장 얘기했잖아요. 제일 큰 금융시장은 어딘 것 같아요? 거래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주식시장 아니고 채권시장 아니고 바로 외환시장입니다.